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면 틀림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도 계시고 투자할 대상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제 방송에 있어서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대상을 투자하겠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에서 보여지는 큰 흐름은 역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13주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공급 부족이 집값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뒤흔드는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 서울 지역이 더 많은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상승장과 조정장 또는 하락장, 침체장,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밑에 한 4개 정도 되는 기사를 쭉 보게 되면 철옹성 같았던 서울 아파트도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전국 집값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다 꺾였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반등 이라기보다는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흐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흐름 같은 경우는 전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처음에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월세도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밑에 있는 두 기사를 보게 되면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전셋집이 아직 없어요. 갈수록 힘들 텐데 어쩌나라는 얘기는 결국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질 거고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자, 그 다음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송파구 지역과 일부 강동구 지역의 물량들, 입주장 때문에 나타나는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입주장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강남, 아무래도 이제 강남 4구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매매 가격은 예상보다 더 급격히 줄어든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매매 시장은 주춤하고요. 전세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막상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현재 상황, 이 상황이 하락 또는 침체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전략은 지금 당장 무엇을 사겠다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두 가지 흐름,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붙는 시장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노려서 중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이따 얘기를 꺼내게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또는 잠삼대청과 관련된 얘기도 여기와 연결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하이지니 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올려놓으셨네요. 하락했다는 것이 2021년 고점 대비 몇 프로로 떨어지면 사야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떨어지면 사라 라고 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받고 원하시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런 물을 한 잔을 먹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 때와 그 다음에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먹는 감정은 다르죠. 목이 마를 때 먹는 감정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누가 이 물 먹으라고 줘봤자 목마르지 않을 때 먹게 되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물맛이 달콤한 것일까요? 맛이 없는 것일까요? 이 부동산 시장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틀린 질문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려고 하느냐,
많이 살려고 하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2021년 고점 대비 몇 프로로 떨어지면 사야 한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몇 퍼센트가 떨어졌어도 시장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살려고 들면, 이게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살려고 드는 사람이 많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30%가 떨어지든 40% 떨어지든 50%가 떨어지든 사지 않으려고 들게 되면 그거는 별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하는 정답을 원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사실상 그런 질문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의 흐름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장 환경이 뭐 정부가 규제가 완화한다든 이런 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몇 퍼센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먼저 시장의 흐름 중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됐네요. 비아파트와 관련된 흐름, 그리고 지방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얘기를 했었죠. 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잠삼대청을 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 뭔 헛소리냐? 답답하게 왜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느냐? 아니죠.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잠삼대청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이 비아파트 관심도가 높아지면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비아파트 관련된 시장 분위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아파트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냉정하게 없죠. 투자에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 지난 몇 년간 비아파트로 돈 많이 버셨습니까? 안 버셨잖아요. 못 버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비아파트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수요가 늘면 그것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월세 1년 내내 올랐답니다. 이 기사가요, 옛날 기사가 아니에요.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지난주 동안 봤던 기사니까. 자, 그런데요, 정부가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자꾸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관련돼서 지금 계속 뭐 던지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정부가요. 아니죠? 아파트는요, 던질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것을 던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보게 되면은요,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부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주임사 그거 뒤통수 쳤잖아.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들 확정 짓지 마세요. 시장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고 수요가 늘어난지부터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은요,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를 부활하겠대요. 그동안 뒤통수 때릴 만큼 눌러놨던 비아파트의 단기 임대를 부활하겠대요. 여러분들 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를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나왔던 비아파트 관련된 거 뭐가 있었을까요? 생속 바꿔준다는 얘기 여러 가지 있었었죠?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자, 장기 임대인한테는 무제한 양도세 비과 혜택이다. 그 다음에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부활하면서 건설형 6억, 수도권 매입형 4억을 적용해가지고 관심도를 높이겠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 5층 이상이면 사실 원래 건축법상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인데, 이 도생 같은 경우도 5층 이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8호, 30평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늘려주겠다. 비아파트를 늘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되게 높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관심도가 없어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임사로 뒤통수 맞아봤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뒤통수는 여러분 처음 맞았을까 센 거죠? 저는 수십 번 맞아봤습니다. 정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영양가가 높아지는 게 나오면요,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분명히 뒤통수 맞았다가 처음엔 안 한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말고 빌라, 오피스텔, 월세 내내 올랐다라고 하죠. 비아파트 관련된 거 주임사 하죠? 여러분들은 뒤통수 맞았으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주임사 계산해 보니까 괜찮네. 지금 방향성은 제가 풀어주는 방향성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았을 때는요, 집값이 올라서 묶어야 되는 상황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들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하겠죠.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통수를 때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뒤통수를 때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인가요? 뒤통수는 때렸었지만 이젠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인가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비아파트 얘기 벌써 2년째 됐어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 부분은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풀고 2개 풀고 3개 풀어도 관심이 없다가 5개, 6개, 7개 풀면서 관심도가 늘어나게 되는 게 정부 정책의 누적 효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비아파트부를 투자를 하라 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는데요. 시장 구조상 그리고 시장의 흐름상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우니 비아파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보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 월세까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이 비아파트 부분을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쪽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길게 보지 않고 단타 형태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이 시장에 앞으로 1년간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공식대로 외우고 있는 방식 몇 개밖에 모르시겠지만 이 분야에 들어가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왜? 분명히 뛰어난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게 2009년부터 2012, 13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요.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이 실제 많았거든요. 그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2009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의 시장의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의 시장 분위기가 점점 정부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지니님 질문 하나 더 한번 볼까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규 아파트가 공급돼야 공급 부족인가요? 기존 입지 좋은 기존 아파트 매도가 늘어나니 그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 입지 좋은 기존 아파트의 매도가 늘어나니 공급 물량이 아닌가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공급이 아니죠. 그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게 공급 부족 이랬죠. 근데 공급은 항상 수요와 연결돼서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지니 님이 물건을 내놨습니다. 근데 대다수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그게 공급 물량일까요? 허수일까요? 제가 볼 때는 허수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건설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났어요. 공급은 분양은 100개를 했는데 미분양이 났으면 이게 공급 물량일까요? 미분양이 났는데 공급 자체는 맞는데 아무도 안 샀으니 이것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는 허수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집을 사서 전세를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 공급은 더 크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공급과 수요에 맞물리는 걸 이용해서 이게 진짜 공급 물량인지 진짜 수요량인지를 따져야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난장에 되게 크게 깨달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저 역시도 지난장 2010년대 전후로 그 생각이 막 헷갈렸었어요. 근데 그때 확실하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미분양이 공급이 됐는데 공급 물량은 꽤 돼. 근데 아무도 안 샀어.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전세를 줄 수 있잖아요. 기존 전세 물량도 있지만 근데 이 물량을 사서 공급까지 해줘야 되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단계를 안 이어져 버리니까 전세 공급이 급격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난주 기사인데요.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월세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월세 30% 월세 시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이야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방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장의 분위기는요. 부산, 대구, 천안 줄줄이 청약 미달, 서울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죠. 얼죽신 안 통하고 지금 아파트 연계 팔렸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청약 경쟁률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나왔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처참한 지방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지난해 지방 1순위 청약 10만 명이나 밑도라. 근데 올 1분기에는 1.7만 가구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다 미분양될 수 있겠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회복을 위해서 육성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법정관리난 건설사 얘기도 나오죠. 자, 이번 주도 역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지방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기억나시죠?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방 살려야 된다. 서울은 그렇다 쳐도 지방은 따르게 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 쪽에서 좀 신경 써주고 PF 조금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 준공업 미분양에서 제대로 지금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하나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언제 나온다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앞에서 봤던 비아파트 부분의 시장에 있어서 올 상반기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증가와 그 다음에 규제 완화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앤드 지방시장 역시 뭔가 풀어준다라는 심리와 그런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상에서도 여전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1월 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꿰뚫어보고 통찰하고 있어야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투자를 내가 돈 있으면 아까 말했던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동네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하면 나머지를 하거나 비아파트를 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단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길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전략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오세훈 시장 입에서 나왔었죠. 오세훈 시장 중대 결단 하나, 강남 송파 집주인 두근두근, 똘똘한 한 채 강화되나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잠실주공이라든지 5단지죠. 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논의가 적기일까 섣부른 논의일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토거제가 풀리면 반사이익, 지금 반포가 대단히 떴는데 이제 잠삼대청이 온다라고 하면서 잠삼대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지금 잠삼대청 그 지역이 뭐 마이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호재들이 엄청나게 터져 있으니까 여기가 풀리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또 한번 거는 소리가 또 나오네요. 잠실 집값 오른다던데 부산 자산가들도 술렁.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고양이 루카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심이 많습니다. 주공 5단지와 음마만 제외하고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셔야 될 분들은요. 어떤 특정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풀리냐 안 풀리냐에 접근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돈을 제대로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왔거든요.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주임사 뒤통수 쳤다 안 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누르기 위해서 주임사를 뒤통수를 쳤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비아파트 부분을 주임사 부분을 풀어주면서 하세요라고 유혹하고 있는 게 정부의 모습이고 그동안의 모습의 행태거든요. 자,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역시 정치 쪽에서 일어나는 행위인데 이것들을 해제가 되면 어디가 오를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약 해제가 안 되면 욕하고
저놈들이 저랬어, 못 믿어, 뒷담화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과연 투자자들의 모습이 맞냐라는 거죠. 진짜 투자자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할까 안 할까를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잠삼대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의 시장 분위기를 안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란 말이죠. 왜? 그냥 사면 끝이거든. 나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걸 사더라도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해지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막 들썩썩해서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해지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떨어지겠죠.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속된 말로 장기 보유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을 볼 때는 이 시장 환경들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요, 서울시장이 오르는 것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주춤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들을 원할까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서 거기의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 입장에서 해제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부 입장이에요? 지금 해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내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시자고. 안 하잖아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비아파트를 풀고 있고요. 지방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외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명분을 만들고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랬더니 정부가 그러네 그러면서 답을 그거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죠. 명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라면 그때 해제하는 겁니다. 아니면 완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던졌을 때 명분이 명확한가요? 잠삼대청을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내가 아무리 관심이 있는 건 나중 문제고 잠삼대청을 풀어줬을 때 정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러다 오르면 어떡하지 등등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간복이라는 행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해제를 원하는 관점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끌어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서울시장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들으셔야겠죠. 오세훈 시장은 대권을 노리는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바로 간복인데요. 간을 보려고 툭 던졌을 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보통 명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명분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휙 던져놓은 거를 그래? 그럼 말고 하고 뺍니다. 그게 금방 말했던 간보기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면서 잠삼대청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올라갈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을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움직임이 강해지는 거. 우리 그동안 몇 년 동안 봐왔습니다. 서울이 최고였어. 강남이 최고였어.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풀어주면 거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고 하는 부분은요. 물론 다른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간보기를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안 오르고 안정화됐을 때 또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는지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반대적인 부분들을 던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 지금 현재 안 좋잖아요. 지방 안 좋은 건 내일 관심 없고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 없고 서울 쪽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이 좀 어떻게 좀 들어가 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가운데 서울은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오늘 내용 속에서 서울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반대로 던져야 되겠죠. 가장 강력한 이슈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였다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삼대청 이런 곳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반응을 봤더니 지금 아까 그 기사에서 나왔죠?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잠실 집값 오른다던데 부산 자산가든도 술렁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분위기가 달아오면서 막 거기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뭐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이런 얘기 나오면 풀까요? 안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고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잠삼대청에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하는 방식은 진짜 찐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나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오래 어차피 나중에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어. 이분들한테까지 말을 못해요. 이거는 여유 있는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데 이걸로 뭐 단기 거주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러지 않아도 뭐만 하면 시한폭탄 같은 토지거래 허가고요. 마침 시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이것들을 던지면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들을 던졌지만 아직 대중들이 야 그건 좀 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시 빼는 거, 이게 그동안의 모습이었고 항상 나타났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에 이슈를 던진 거는요,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인가요? 김포 서울 편입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막 들썩들썩하면서 여러분들이 갔죠. 들썩들썩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다. 뭐 농간이란 표현이 조금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제발 이걸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는요, 지금 이슈가 제기가 된 거는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던져봤는데 반응이,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잖아요. 야 이거 그러면 살려야 되지 않니? 라는 상황이 돼서 모든 사람이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그때는 간보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해제 구간을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강남 3구, 옛날에 강남 3구라고 불렀죠.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여러분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난장의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잠깐 반등했던 9년 이후부터 9년 하반기 DTI 규제부터 하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해제해 준 시점은요, 2012년입니다. 10년, 11년, 12년 동안 넣었다 뺐다 해서 여러분들이 2012년 정도 되니까 진짜 강남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 조금 살려줘도 괜찮지 않니? 심지어는 그때 부동산이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었던 모 당도 그거를 슬그머니 풀어주는데 동의해버렸단 말이에요. 즉 명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쉽게 안 풀리는 게 강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얘기를 딱 던졌는데 그거에 또 호들갑을 떨면서 막 들어가고 한다? 아마추어 투자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던지면서 나왔잖아요. 잠실 오라든지 음마라든지 여러분들이 몰려갈 만한 곳들은 어떻게 좀 하겠다. 그런 곳들은 던져놓고 간보기하고 분위기가 흐르면 빠졌다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 해제를 하겠다고 기다렸던 일반인들이 에이씨 뭐야 라고 해서 흔들리는 가격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던져야 되나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매수 타이밍이다.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상승장 땐 무작정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장땡인데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꺾이고 난 다음에 주춤한 그 가운데에서는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멘탈 털리는 사람들의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때 하는 게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김지수님. 부룡님은 매번 상급지는 논외로 하시는데 상급지 매수되기 전엔 조언해 주실 말이 없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제가 상급지 얘기를 잘 안 하죠. 제가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조언을 상급지 매수되기 전을 조언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계속 호가는 올리고 신고가 찍고 너무 불안한데 20억 후반 30억대 최상급지면 그냥 고점 찍으면 매수해야 될까요?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지수님이 투자하거나 지금 제가 볼 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그동안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죠.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지금 이 걱정하는 거와 상관없이 실제로도 항상 비슷하게 일어났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떨어졌을 때 사라 이런 기준은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조급한 이유가요.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탈 싸움입니다. 상급지는. 상급지 들어온 사람 중에 지금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진짜 상급지에서 살았던 사람들. 원래 돈 엄청나게 많아서 언제 사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상급지에 들어가고 싶은 로망을 이용해서 마침 이참에 잡아야겠다고 그래서 영끌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죠.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요. 여기서 멘탈 싸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또 한번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들 영끌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렇다 쳐도 영끌했어요. 지금 금리가 더 이상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멘탈이 털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냉정하게 나 영끌했던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아니야. 빨리 팔아야지. 손해보더라 팔아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버티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아마 올라오시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버틸까요? 아니면 던질까요? 지금 다른 곳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공시지가 1억 미만 그거 가지고 있어도 버틸까요? 지금? 아니면 팔아 던질까요? 대다수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버팁니다. 바꿔놓고 말하면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하락이다 떨어진다라고 해도 상급지가 쉽게 안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몇 바퀴 돌면서 보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도 상급지 안 떨어지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100개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영끌에서 무너지는 물건들이 나오는 거는요. 4-5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버텨요. 그리고 4-5개밖에 안 나오는 것도 일단 버팁니다. 그래서 상급지의 하락은요. 항상 타이밍이 한참 뒤로 가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 지난 강남장의 하락도 가장 크게 나왔던 거는 버티다가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버티다가 투매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는 2012년이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라고 한다면은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 있죠? 20억대 후반 30억대 최상급지면 그냥 지금 고점 찍으면서 매수해야 될까요? 고점 찍으면서 매수하시는 거 본인 여유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꽤 오랜 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남의 급등은요. 2019년도, 한 17, 8년도 이때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가격은요. 2009년부터 2010 몇 년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고점을 찍으면서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멘탈이 강해야 돼요. 까짓 거 안 올라도 돼. 나중에 크게 먹으면 되지. 이러면 해도 돼요. 아까 해골물하고 똑같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근데 그거 못 곁들 것 같은 분들이 의외로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버티다가요. 멘탈 떨어지시는 분들이 물건 던지는 시점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지금 해제할까? 글쎄요. 쉽지 않을 거다. 간보기 상황이 더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매수 타이밍일까? 아닙니다. 상급지의 매수 타이밍은요.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들쑥날쑥하면서 거기서 영끌했던 사람들의 물건들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다렸다 그 시점에 떨어진 물건들의 멘탈 떨어지는 사람들의 물건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그 상황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고군마님이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라고 해서 28만 가구 정도 되는 전주시 전세 매물이 226개입니다. 천채당 전세가 한 개가 못 됩니다. 전세 매물이 계속 줄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장에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공급 부족을 얘기를 하시죠. 근데 공급 부족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르는 그 시점은 정부 규제가 완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가 되지 않아도 전주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매매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지가 괜찮은, 전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것들은 반등의 소지가 되게 높은 곳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대박이잖아요. 이 대박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현상들은 그 앞단에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완화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대박이 터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실수요자가 많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들이 올라가는 게 정부가 완화해서 올라가는 급등장보다는 별로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적정하게 오르다가 또 주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대박이기 때문에 대박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라면 앞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를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적정의 실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동안 봤던 큰 대폭의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제가 적어놓고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 아까 오세훈 시장이 뭐 서울시장이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했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이번 당선 말고 과거 당선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2007, 8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처음에 당선될 때 핵심 공약이 뭐였냐면요, 서울 뉴타운 활성화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1차, 2차, 3차 뉴타운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강 르네상스보다 훨씬 더 그 전이에요.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한 테마를 돌렸던 부분이고요. 그때 뉴타운이 한참 유행할 때 1차, 2차, 3차 뉴타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차 뉴타운 같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평 뉴타운, 왕십리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기름 뉴타운. 그 다음에 2차, 3차 뉴타운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서울시를 개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당선된 이후에 4차 뉴타운, 5차 뉴타운 발표했다는 것들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분을 내세웠었냐면, 시장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갑자기 투기적 세력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식으로, 저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딱 부러지게 뭐라고 딱 기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강 르네상스가 같이 이제 연계돼서 나오죠. 그 이후에. 즉 뭐냐? 그 당시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또 한편 그 이후에 너무 집값이 올라가면서 많은 대중들이 싫어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아마 4차 뉴타운 중단 뭐 이렇게 쳐보시면 과거 자료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중단을 했던 사례가 있다.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슈를 던졌어도 시장의 반응과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저는 당시 4차, 5차 뉴타운의 중단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성숙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망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들이 얘기하는 이슈, 부동산의 상승 이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에 따라서 자꾸 투자를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것들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셔라.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 지금 큰 방향으로는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누르고 있는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휘발유를 뿌리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이것들을 과연 할 것인가? 큰 방향에 지난 몇 개월 동안의 큰 방향은요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요 단순히 지금 휙 던지는 해제, 신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그 내용만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2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도 빚을 갈까요? 역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질문이 틀렸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옛날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2기 신도시가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많았던 그 당시 상황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거나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3기 신도시도 비슷해집니다. 자, 그런 차원을 보게 되면 2기 신도시를 분양할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광교 신도시가 분양할 당시를 보게 되면은요. 그때 2008년, 9년,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08년, 9년, 10년이면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인가요? 나빴을 때인가요? 나빴던 때에 분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집을 사려고 하셨겠습니까? 안 사시고 수요를 감추셨겠습니까? 안 하려고 들었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난 겁니다. 집값이 비싸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환경이 그 이전에 워낙 많이 올라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떨어질까봐 못 산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3기 신도시 분양 역시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거나 적정한 수준이라면 들어오시겠지만 분양가가 오르고 기타 이래가지고 주변과 비해서 먹을 게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자체도 여전히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미분양이 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찝어대는 이유는 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틀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심해 하셔야 될 거.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수학에 있는 무슨 등식처럼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때 일어났던 시장 환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2기 신도시 광교는 그나마 낫어요. 2기 신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미분양의 천국 김포 신도시가 있습니다. 김포 신도시는요. 이번 장 초반부까지도 안 올랐어요. 엄청 쌌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광교는 해도 김포는 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입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타이밍과 입지 그리고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그렇게 경험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많은 분들이 입지를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심리고요. 그 심리에 영향을 가장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심리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바뀐다고요.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상 알고 보면 부동산 투자의 기술은 한 가지 명쾌한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으시면서 반복과 반복되는 얘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